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닝 2주차 수업 황은지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저번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노래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호흡 그리고 발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호흡이나 발성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 근본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무엇일까요? 네, 노래에 대한 것은 분명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딱 그것을 무언가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좀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요. 이 사전적 의미에 운율이 있는 언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율이 있는 언어. 왜 노래에는 이 언어라는 이 단어가 붙게 될까요? 운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음악에서 음악, 운율, 음률 이런 것처럼 그래 음악하고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의 의미를 뜻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언어라는 것이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원시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 사람들은요, 노래를 먼저 했을까요? 아니면 말을 먼저 했을까요? 언어를 먼저 했을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네,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가 생긴 이후에, 이 노래라는 형식이 생긴 이후에 이 언어라는 형식의 어떤 말이 탄생하기까지 약 한 50만 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은 왜 노래를 불렀을까? 이 노래가 왜 불리어졌을까? 왜 만들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시인이에요. 일단 언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시인들이 어느 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떤 알 수 없는 동물의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쵸? 네. 이런 어떤 소리의 이 컬러, 그러니까 이 뭔가 멜로디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분명 인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의 소리라든가 자연의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 듣는 기능은 있었을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원시들끼리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노래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파요. 아와 어만 가지고 여러분 한번 배가 고프다는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어떤 그 아라는 소리 안에서의 이 음의 높이 아니면 어라는 소리의 어떤 강약이나 어떤 샘여림의 표현을 활용해서 이게 노래 비슷하게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죠. 표현을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 노래는요, 원래 원초적으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운율이라는 거, 이 언어라는 개념, 조금은 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언어의 수단으로 뭘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역할을 뭘로? 운율이 있는, 이런 높이가 있는 어떤 언어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바로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는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음악이라는 틀 안에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쎄요,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 노래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많은 국가적인 사건, 사고나 아니면 어떤 행사나 아니면 어떤 애국가 같은 어떤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나 등등 많은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이 돼요. 그쵸?
애국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릴 때 다 배웠어요. 뭐 쉽게는 뭐 교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학도 교가가 있죠. 그죠? 교가라든가 아니면 뭐 방송국에서 뭐 띵띠띵띵띵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 들리는 다 이런 것들 어때요? 그러니까 노래로 만들어진 것, 음악으로 만들어진 것 이런 것들이 다 엄청 많이 존재합니다. 아, 어떤 광고성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어떤 과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인지하죠. 이런 것처럼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한 뭐를 자신의 감정과 사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소비의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뭐 사건 사고 뭐 우리가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군부 통치 때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나의 어떤 정체성과 주체성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있었죠. 대목 같은 어떤 그럴 때 이렇게 운동곡, 운동가요라든가 아니면은 뭐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고유의 어떤 그런 영역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 사상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뭐 이런 것처럼 다양한 이 감정과 사상들을 음악적 기준 안에서 표현한 형식이 바로 노래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노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가수, 이 보컬리스트로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부르는 곡의 감성이나 느낌을 누구에게, 청중에게 잘 전달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말과 일치한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 내가 자신이 어떤 느낌을 갖는다는 것. 아니면 자신이 받은 느낌을 상대방에게 공감시킨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라고 분명 느끼실 거예요. 때문에 이게 가수들 뭐 그런 사담이 있죠. 가수들이 뭐 앨범 준비하기 위해서 녹음실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뭐 같은 부분을 몇 번,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하고 막 이랬다라는 어떤 일화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한 곡 내지 뭐 한 소절의 어떤 느낌을 담아내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표현, 느낌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노래에 있어서 이 느낌 표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느낌이 좀, 뭐 있잖아, 뭐 알지? 뭐 이런 말이나, 이 부분에서는 좀 더 간절하게 해봐. 좀 더 진지하게 불러봐. 여기서는 이렇게 터져야지. 뭐 이런, 뭐 이렇게 프로듀서들이 표현하는 어떤 그런 대화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듀서가 만약 작곡가나 프로듀서가 얘기를 해도 가수가 생각하는 어떤 그 터진다는 느낌 아니면 간절하다는 느낌의 이 온도 차이는 정말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런 노력과 노력, 그러니까 이 노래 어떤 그런 것들 표현하기 위한 이런 노력과 노력을 거듭해 가면서 이 자신만의 느낌을 찾고 혹은 최선의 또 그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것, 그런 행동, 그런 과정, 이게 또 보컬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이 보컬 트레이닝에서 보컬 테크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몸의 악기화입니다. 몸의 악기. 일단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의 몸을 좋은 악기로 만드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몸은요, 악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악기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결코 좋은 연주를 어떻게 기대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황은지라는 악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이 악기가, 그러니까 제 이 황은지 악기가 음이 높아질수록 어떤 뭐 톤이나 음정이 불안하다든가 연주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리가 점점 뭐 거칠어진다든가 뭐 불안해진다든가 혹은 뭐 소리가 달라져서 도대체 이 악기의 정체성을 모르겠다라든가 뭐 이런 막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거는 과연 악기로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 네, 그건 100%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은지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악기, 본인의 몸은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몸을 악기화하기 위한 연습은요, 크게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연습입니다. 이 호흡은요, 어떤 심리적인 긴장, 뭐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긴장이 심해질수록 호흡이 이렇게 빨라진다든가, 아니면 좀 거칠어진다든가, 어떤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정된 호흡의 조절이야말로 이 노래를 플레이하기 위한 가장 베이직한 어떤 단계이자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대, 두 번째는 이 내 몸의 악기화를 하기 위한 두 번째 연습은 바로 이제 이 성대를 활용하는 연습입니다. 이 성대는 이 소리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뭐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를 한번 빗대 볼게요. 이 호흡은 뭐냐면 뭐 휘발유나 경유 같은 어떤 그런 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호흡은 기름이냐 LPG냐, 그러니까 가스냐 전기냐, 이 어떤 무엇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에 뭐가 바뀌어요? 성질 자체가 바뀌어 버리죠. 네, 어쨌든 이 호흡은 그런 기본적인 원료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성대는 뭐냐? 그럼 이 성대는 뭐냐면 이 자동차의 스타트 버튼이랑 같은 거예요. 이 스타트 버튼을 돌려서 키느냐, 눌러서 키느냐, 뭐 이런 어떤 딱 스타트, 그러니까 그거를 눌렀을 때 뭔가 시작된다라는 그 시작을 뭔가 탁 표현하는 그 스타트 버튼, 이 바로 이 성대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럼 밑에 나오는 공명이라는 건 뭐냐? 이 공명은요, 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일정 공간에서 이 아까 성대에서 발생된 어떤 소리가 이 공간을 통해서 울림이 확장되는 어떤 울림이 변형되거나 확장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호흡이 원유였다면 성대가 스타트 버튼이었죠. 이 공명은 뭐냐면 차의 몸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나는 SUV냐, 나는 벤츠냐, 아니면 뭐 모닝이냐, 뭐 이런 것처럼 이 몸의 어떤 이 덩치, 뭐 크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공명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스케일은 뭐냐면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엑기스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핵심이 될 수 있는 팩트인 거죠. 보통 우리가 이 스케일 연습은 뭐 음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음의 높이를 맞추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 이런 어떤 스케일을 연습한다는 것은 발성에 실질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하는 행동, 음정을 맞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호흡이나 성대, 뭐 성대의 진동, 뭐 아니면 공명 이런 것들은 음의 높낮이나 혹은 음의 어떤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음의 움직임과 혹은 음의 크기에서 연습했던 효율적인 발성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호흡과 성대와 공명을 통해서 이 발생되고 확장된 이 소리가 이 스케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표현되고 연출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표현을 위한 이 테크닉, 이게 바로 그 두 번째 팩트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몸이 아무리, 그러니까 이 악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실 연주 실력이 엉망이라면 이 노래가 훌륭할 수 없겠죠. 가수들이 실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스스로 악기가 돼서 소리를 내고 또 그 악기를 통해서 감정이 표현되도록 연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사실은 훌륭한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연주를 제대로 못하면 소용이 없다. 즉, 자신이 악기이면서 동시에 연주자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이 두 줄의 이 의미가 이 부분의 가장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연습은요, 가장 첫 번째는 강약이나 샘여림의 연습이 되겠습니다. 세게 부른다든가 약하게 부른다든가 이와 같은 어떤 샘여림의 연습. 그래서 이 소리를 내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화를 냈을 때 아니면은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아프거나 그러니까 이럴 때 말하는 이 말의 한번 언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정이 실려서 뭔가를 내가 막 말로 내뱉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목소리의 떨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강약이나 샘여림 이게 제일 크게 밖으로 딱 보여주는 첫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이브레이션 연습입니다. 보통 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렇게 떨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연상하실 건데요. 이 바이브레이션이 보통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시기에는 이게 뭔가 노래를 좀 꾸며준다 아니면은 이 노래를 좀 더 이렇게 뭔가 멋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 보컬들은요 그러니까 가수들은요 이 바이브레이션을 어떤 꾸밈의 목적만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브레이션은 이런 역할과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호흡이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메꿔준다거나 그러니까 좀 더 길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기술. 이 정도면 더 이상 못 낼 것 같은데 했을 때 바이브레이션을 딱 내면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이런 거죠. 호흡량이. 두 번째는 음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음이 떨어지는 걸 방지해 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어떤 그런 테크닉적인 거, 어떤 꾸밈음이나 장식음 같은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 실제로 이 바이브레이션은 단순하게 뭔가를 표현하는데 꾸밈음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정을 다운되는 걸 방지해 준다거나 호흡량이 부족한 거를 좀 더 메꿔 준다거나 이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이브레이션 연습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발음 연습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노래는 음률이 있는 어때요? 언어라 그랬죠? 네. 이게 연주곡하고 보컬곡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네. 가사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의 차이겠죠. 여러분 혹시 이 가사 지금 딱 생각을 한번 해보면 딱 떠오르는 어떤 내 마음속에 딱 저장되어 있는 이 노래 가사 진짜 좋은데 하는 곡이 한 곡씩은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이제 휘성이라는 가수의 눈물길. 옛날에 그 해품달이라는 그 드라마 OST인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안녕, 안녕, 같은 말인데 왜 만남, 이별, 따라 뜻이 다른 건데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로 치면 안녕, 안녕, 같은 말인데 왜 만남, 이별 따라 뜻이 다른 거야 이런 가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녕 안녕 이게 안녕 두 번째 나온 거 만남 이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앞에 나오는 안녕은 만남의 안녕. 그럼 어때요? 뭔가 설레임? 안녕. 뒤에서의 안녕은 이별이죠. 그러면 이게 안녕 이런 느낌 뭔가 설레임의 느낌보다 뭔가 새드한 느낌. 안녕.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팩트 있는 가사가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분명 그런 거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가사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사에는 뭔가 표현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의미나 내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수는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죠. 보컬리스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의 내용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발음 연습을 해주고 그 발음 연습을 통해서 가사의 구현이 잘 되어야만 실제로 그걸 듣는 가수들이 어때요? 대중들이 잘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발음, 또 가로치고 뭐 발음을 좀 고급스럽게 얘기한다면 뭐 딕션 연습을 하는 것도 세 번째 테크닉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뭐 성대 접촉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 트레이닝을 혹시 한 번이라도 배워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접촉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도 접지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접지라는 것 혹시 공대 다니는 이 공대 학과에 지금 전공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렇게 이런 데서 쓰면 안 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접촉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성대를 접촉한다 라는 것은 이 톤의 변화, 약간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고 또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느낌을 어때요? 공감하고 전달받아요. 그죠? 우리 메신저라 그랬잖아요. 슬픈 감정을 전달하려고 엉엉 울면서 노래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음악적 기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엉망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성대 접촉률에 변화를 줘서 어떤 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연습.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대 접촉률이라는 것은 톤의 변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이 표현을 위한 테크닉의 어떤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수업의 팩트, 이 호흡기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보던 사진인데, 그쵸?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책 뭐 이런 데 있었는데, 네. 우리가 보통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죠? 이 입과 코죠. 네. 이렇게 입과 코를 통해서 들여 마신 이 숨이 어때요? 인두와 후두를 거쳐서, 자, 여기를 통해서 이 기관으로 들어가고, 자, 여기에서 어때요? 이 기관지라고 하는 이쪽을 통해서 어때요? 이 폐로 전달이 되죠. 폐. 네. 였다가 여기서 담겨있던 호흡이 다시 이 기관지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후두를 통해서 인두를 통해서 구강과 혹은 이 비강으로 어때요? 밖으로 배출되는 그러니까 이런 형식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이런 방향 이 바로 이 호흡기관의 어떤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이런 이 순서가 되겠죠. 네, 이걸 좀, 또 폐 쪽을 좀 더 살펴보시면, 이 폐포라고 하는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제일 기억에 배웠던 거, 뭐 포도송이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폐포는요, 평소에는 호흡이 나가서,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구겨 놓은 것처럼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다가 공기가 들어오면 이 공기가 하나하나 이 폐포를 어때요? 풍선처럼 빵빵빵빵 키워졌다가 다시 호흡이 나가면 이 폐포가 다시 쪼그라들었다가 나갔다가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가슴 있는 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폐포의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 수축되고 이완되고 수축되고 팽창되고 수축되고 팽창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이 복잡한 행동들이 이 몸 안에선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슴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같지만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호흡기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가 노래를 부르는데 활용되는 어떤 우리의 인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늑골을 한번 살펴보시면 늑골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면 앞으로 가슴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할 때 이 늑골이 벌어졌다가 오므라들었다가 벌어졌다가 오므라들었다가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호흡 뒷부분에서 이제 복식 호흡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때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때는 여기 지금 위치하는 이 횡격막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횡격막. 네. 이 횡격막이 폐포에 공기가 차게 되면 늑골은 당연히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질 것이고 횡격막은 어떻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아래로. 그랬다가 다시 호흡이 빠지면 횡격막은 위로 올라오고 늑골은 다시
오므라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뭐 상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현상들이 몸에서 벌어지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신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기관지로 들어갈 때 이렇게 뼈로 이렇게 감싸줬던 부분, 거기에 이제 우리가 후두라고 하는 어떤 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목 부위를 한번 잡아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분들이니까 약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목젖 있는 부분에 이렇게 손으로 싹 감싸 보시면 이렇게 되게 동그랗고 이렇게 두터운 어떤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 후두예요. 이 후두가 이 뼈로 만들어져 있죠. 그 안에 이 성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발성기관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성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얇은 근육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엄청 얇게 이렇게 근육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호흡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성대가 열려 있다가 호흡이 나올 때, 그냥 우리가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호흡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들어갔다가 소리를 발생시킬 때는 이렇게 닫혀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숨이 이제 들어갔어요. 호흡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열리는 상태에서 호흡이 나갔다가 소리가 발생될 때는 나올 때 어떻게 이렇게 성대가 닫힌다는 거죠. 닫히는데 여기서 그래도 어쨌든 호흡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이 닫히면서 이 부분이 파르르르르르 딸리면서 진동을 형성합니다. 진동을. 네. 그러면서 소리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요건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사진인데 이게 실제 이제 그 성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대 내시경을 통해서 이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성대 내시경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아까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통해서 호흡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냥 호흡이 나온다. 그런데 목소리가 발생될 때는 여기서 호흡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닫히면서 나온다. 사실은 여기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여기가 정말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로지 완벽하게 그냥 두 개가 딱 겹쳐져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성대 질환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이 여기서 나오는 성대 폴립과 성대 결절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대 폴립은 이렇게 혹이 나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혹이 날 때, 그리고 여기는 성대 결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이 형태. 그러니까 이 분명 모양새가 다르죠. 우리가 몸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오래 이렇게 어딘가 뭐 잘 이렇게 좀 불편한 신발, 새 신발을 신고 오래 걷거나 하면 이렇게 물집 잡히는 거 있죠. 이 폴립은 이렇게 물집 잡힌 것처럼 그런 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 근데 이 결절은 뭐냐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디 이렇게 스쳐서 살이 스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때요? 이게 굳은 살이 배잖아요. 이 결절은 여기 굳은 살이 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어떤 부분이냐면 이 폴립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실은 완벽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떼어내게 되겠죠? 떼어내게 되면 이 부분 어때요? 이렇게 구멍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대의 결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굳은 살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이거랑 반대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절제되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결론적으로 두 병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목소리가 온리 목소리로 이렇게 방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바람 소리가 새 소리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더 심해지면 처음에는 이렇게 바람 새 소리가 나는 것 정도에서 끝나겠지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솔이라는 음을 내고 싶은데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음이 나오는 막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수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그 사건이자 사고인 거죠. 근데 일반 생활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은 많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그래서 보통 목소리에서 좀 이렇게 바람샘 소리가 난다거나 목에 통증이 있을 때는 얼른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비인후과 가셔서 검진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성대 질환까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음 강의로 연달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